오랜만에 축구기사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김민재 여전한 클래스 나폴리 33년 만에 우승 축포는 다음으로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속한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 축포를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나폴리는 30일 어제였죠.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살레르니타나와 2022-23 세리에 A 32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나폴리는 이날 이겼더라면 안방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2위 라치오가 인터밀란에 1대3으로 역전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폴리는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우승 확정까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32경기에서 25승 4무 3패를 쌓은 나폴리가 승점 79점을 기록하고 2위 라치오가 승점 61점으로 승점차를 18점으로 불렸습니다. 남은 경기가 6경기인 상황에서 두 팀 순위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0%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적어도 산술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만약 나폴리가 살레르니타나전에서 이겼더라면 승점이 20점 차로 벌어져 남은 6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 축포를 터뜨릴 수 있었다. 나폴리로선 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9-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세리에 A 정상에 서게 된다. 나폴리는 우승 확정을 염두에 두고 당초 29일 예정됐던 이 경기를 하루 연기하도록 리그 사무국에 요청했고요. 기존 일정대로라면 나폴리는 원래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에 먼저 치른 뒤에 일요일 라치오 인터밀란 경기를 결과에 따라서 앉아서 우승 확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리가 바라는 대로 인터밀란이 라치오를 이기면서 나폴리의 조기 우승 확정이 현실되는 듯 했지만 정작 나폴리가 비기면서 다소 뻘쭘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민재는 이날도 변함없이 나폴리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경기 내내 안정된 수비와 후방 빌드업을 책임지면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폴리는 사실상 약체팀인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공격을 이어갔고요. 전반전 나폴리의 점유율이 무려 80%나 됐고 슈팅도 8개나 때렸습니다. 유효 슈팅은 3개였고요. 하지만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반 23분 프리킥 상황에서 오시멘의 결정적인 헤더를 시도했지만 5초와의 선방에 막힌 것이 가장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후반에도 파상 공세를 이어가던 나폴리는 후반 17분에 드디어 득점을 했습니다. 올리베라가 머리로 득점을 했고요. 관중석은 물론 경기장 밖에서도 이미 우승을 이룬 것 같은 축하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39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블라이에 디아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페널티 지역 안에서 때린 왼발 슛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 나폴리는 시메오네, 탕기, 은돔벨레 등 공격 자원을 잇따라 투입하며 골을 노렸지만 끝내 비기고 말았습니다.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경기였고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어려운 게임을 했다며 우린 더 차분했어야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난 지금 상황이 불편하지 않고 매우 편안하다. 우승 확정이 연기됐으나 이는 축하 행사의 연장이라며 마라톤에서도 마지막 1km가 가장 피곤한 법이지만 다음 경기인 우디네세전에서 반드시 우승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폴리는 우디네세 원정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금요일에 우디네세와 나폴리 원정이 있네요. 맨유가 같은 시간에 있어요. 새벽 4시에 브라이튼, 맨유는 원정을 갑니다. 나폴리하고 좀 일정이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폴리 경기를 못 보고 있는데 5월 5일 금요일 그죠? 4시에 나폴리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세셔널 전설 반열에 오르다. 프리미어리그 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리버풀 상대로 한 골 한 도움의 맹활약, 앙리와 아괴로 등과 어깨를 나란히 개인 통산 103골, 손흥민이 유럽 프로축구에서 맹활약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해외 언론이 붙여준 손세셔널 별명입니다. 유럽 무대를 누빈 지 10년이 넘은 손세셔널은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골 위협을 달성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손흥민이 맹활약했지만 팀은 패배하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월요일 새벽이었죠. 안필드 원정이었고요. 이날 득점 하나와 한 도움을 올리며 이번 시즌 리그 10호골을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결국 10골을 채우면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뤘는데요. 이는 역대 11명만 성공한 기록으로 손흥민은 티에리 앙리, 세르히오 아게로, 프랭크 램파드 등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또 이 골로 EPL에서 개인 통산 103골째 기록,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역대 EPL 최다 득점 순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 이어서 기사 읽겠습니다. 걷어내면 되지 왜 백패스했나, 모우라 실책에 쏟아진 비판. 이 경기 치명적인 실책을 범한 루카스 모우라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점의 승점이라도 챙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히샬리송은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프리킥을 머리로 절묘하게 돌려놓으며 극적인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모우라의 백패스가 조타에게 향했고요. 조타는 침착한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며 리버풀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모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1, 2분의 시간만 지체하면 될 상황에서 굳이 백패스를 선택한 모우라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리버풀 출신 해설가 딘 손더스는 영국 토크스포츠를 통해 94분에 동점 상황이었다. 공이 모우라를 향했고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머리로 걷어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선택지는 가슴으로 받은 후 발리로 걷어내는 것이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있지도 않다. 왜 모우라는 굳이 백패스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나?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포체티노 프리미어리그 복귀 사실상 확정,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선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감독 후보에 있다는 거는 모두들 아실 텐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합류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최종 선택은 포체티노 감독이 될 것으로 보고 구단의 수뇌부도 움직였다. 매체에 따르면 보엘리 회장과 에그발리 이사는 첼시 감독 선임을 위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포체티노 감독은 대리인 없이 해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요구도 드러났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은 본인의 사단과 함께 첼시에 합류하려 한다. 포체티노는 첼시 감독 부임 시 원하는 코치들을 제안했는데 제주스 페레스, 토니 히메네스 골키퍼 코치의 합류를 원한다.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했던 첫째 아들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 피지컬 코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알렸습니다. 보엘리 첼시 회장이죠. 부임하고 2명의 감독을 또 바꿨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 2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보엘리 회장은 토마스 투엘 감독을 경질하고 본인이 직접 데려온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부임 7개월도 못 채우고 첼시를 떠났습니다. 현재 첼시는 프랭크 램파드 임시 감독 체제입니다. 소방수 부임에도 첼시는 5전 5패를 거두며 고전 중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행이 임박했다라고 하며 램파드 임시 감독은 어려운 시기에 빠진 첼시를 위해 포체티노에게 구단 정보를 기꺼이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확답 짓기는 어렵고요. 신뢰도가 높은 매체는 아니에요. 더 좋은 양질의 기사가 나올 때까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발라보다 이강인 100억 더 쓴다. 시메오네가 결정했다. 이것도 믿을만한 소식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공격수 디발라를 포기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엘골 디지탈은 1일 한국 시간으로 1일 보도에서 디발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입 명단에 있지만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새로운 이름이 더 비싸지만 시메오네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새 공격수로 선택한 선수는 디발라였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코칭 스텝은 스페인 라리가에서 빛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요르카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이라며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경기력은 마요르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은 지난달 27일 스페인 매체 렐레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렐레보는 이강인 영입을 위한 회의를 했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에서 이강인이 교체 투입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수들을 상대로 화려한 개인기를 펼쳤고 이 경기 이후 이강인 영입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엘골 디지털은
디발라는 3천만 유로로 평가받지만 세리에가 아닌 다른 리그팀을 대상으로 1200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는 비밀 조항이 있다. 반면 이강인은 시장 가치가 1500만 유로인데 마요르카는 2000만 유로에 이적을 승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한다면 디발라를 데려왔을 때보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강인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여러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울버햄튼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꽤 있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사실상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재정 상황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강인 영입에 2천만 유로를 투자할 여력이 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상으로 개인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음직한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이 온다. 울버햄튼은 7월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셀틱과 격돌이 유력. 울버햄튼이 한국을 찾는다. 친선 경기 상대는 셀틱이 유력하고 최대 2경기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축구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울버햄튼이 방한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미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간 것으로 안다. 울버햄튼은 한국과 친숙한 클럽이다. 과거 설기현이 활약했으며 현재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팀의 주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37점으로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한국을 프리시즌 장소로 선택했고 황희찬과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울버햄튼의 구단주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여름 한국 방한 계획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에 따르면 울버햄튼은 7월 방한을 앞두고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며 울버햄튼은 한국에서 최대 2경기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한 경기는 셀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울버햄튼과 셀틱이 격돌한다면 황희찬과 오현규의 매치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울버햄튼의 방한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울버햄튼, 셀틱을 포함한 제3의 유럽 명문 구단도 방한을 타진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올여름 한국 유럽 구단들의 프리시즌 투어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자, 이쯤에서 해외 축구 이번 주 순위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 맨시티 승점 76점, 2위 아스날 75점, 3위 뉴캐슬 65점, 4위 맨유 63점, 5위 리버풀 56점, 6위 토트넘 54점, 7위 아스톤빌라 54점, 8위 브라이튼 52점, 9위 브렌트포드 50점, 10위 풀럼 45점, 11위 크리스탈 팰리스 40점, 12위 첼시 39점, 13위 본머스 39점, 14위 울버햄튼 37점, 15위 웨스트햄 34점, 16위 리즈 유나이티드 30점, 17위 노팅엄 포레스트 30점, 18위 레스터 시티 29점, 19위 에버튼 28점, 20위 소튼 24점입니다. 보는 김에 다른 리그도 좀 볼게요. 라리가입니다. 1위는 FC 바르셀로나, 2위는 레알 마드리드, 3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위는 레알 소시에다드, 5위는 비아레알, 6위는 레알 베티스, 7위는 아틀레틱 클루브, 8위는 오사수나, 9위는 바야카노, 10위는 지로나, 11위 세비야, 12위 마요르카, 13위 셀타비고, 14위 카디스, 15위 레알 바야돌리드, 16위 알메리아, 17위 발렌시아, 18위 에스파뇰, 19위 에타페, 20위 엘체. 분데스리가 순위입니다. 1위 바이에른 뮌헨, 2위 도르트문트, 3위 우니온 베를린, 4위 프라이부르크, 5위 라이프치, 6위 레버쿠젠, 7위 볼프스부르크, 8위 마인츠, 9위 프랑크푸르트, 10위 멘헨글라트바흐, 11위 켈른, 12위 베르더 브레멘, 13위 아우쿠스부르크, 14위 호펜하임, 15위 슈투트가르트, 16위 보훔, 17위 샬케, 18위 헤르타입니다. 세리에까지 보겠습니다. 1위는 나폴리, 2위 라치오, 3위 유벤투스, 4위 AS 로마, 5위 AC 밀란, 6위 인테르, 7위 아탈란타, 8위 볼로냐, 9위 피오렌티나, 10위 몬자, 11위 사수올로, 12위 토리노, 13위 우디네세, 14위 살레르니타나, 15위 엠폴리,
16위 레체, 17위 스페지아, 18위 엘라스 베로나, 19위 크레모네세, 20위 삼프도리아입니다.